네, 앞서 김영춘 농해수위위원장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세월호의 변호사로 20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시죠. 박지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또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임위는 이제 정하셨습니까? 예, 상임위는 안행위로 정해졌고요. 네. 여가위를 겸임상임위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안행위와 여가위를 맡아서 예,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지금 그 세월호 관련해서 쟁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예, 이제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 핵심은 이런 것 예, 같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에 발이 묶여서 특조위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면 그 밖에 다른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짚어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성급한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부터 먼저 해놓고 일단 대통령 행적조사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주장이 핵심인데요. 자, 이런 농해수위 예. 위원장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신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워낙 그 청와대나 네, 새누리당이 그 대통령에 관련된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음흠, 어, 그런 정도의 양보나 또는 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그 원칙적인 입장을 좀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음, 얘기냐면은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에 있어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음, 특히 대통령제 하의 국가에서 위기 상황에서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최종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네, 작동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진상규명의 대상에서 네. 제외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제 입장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김영춘 위원장은 이런 입장이더군요. 그 야당이 이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예. 야당에서 이런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이 제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몫이다. 유가족들이 예. 반대하면 이것은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예. 박주민 의원께서 세월호 가족들하고 가장 이렇게 예. 밀접하게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김영춘 위원장의 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어제 김영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선수들기 관련해서 가족분들의 관심이 좀 현재까지는 어제까지는 계속 그 평목항 쪽에 계셨기 네, 때문에 예,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밤에 좀 말씀을 좀 나누는 자리를 좀 만들어 놨고요. 예, 한 번의 회의로 뭐 어떤 입장이 결정되거나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선 그 박 의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조사에서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예. 6월 말로 정해져 있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이것을 우선 연장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인 거죠. 김영춘 위원장의 예. 이런 주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 행적조사에 발이 묶여서 그 밖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선수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부식 때문인데 그 증거 예. 자체가 이렇게 그 부식되고 있는 상황, 세월이 길어지면 더 할 텐데 이 자체로 있는 것이 옳으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영춘 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네, 협상 상황에 대한 고려와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둘러싼 그 상황을 고려한 고심에 찬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과연 그러면은 그 양보를 하게 될 경우에 음,
앞으로의 진상 규명은 그러면 다 보장된 거냐? 뭐 그렇게 음. 보기도 또 어려운 거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칙이라는 것이 어떤 대통령의 사생활을 캐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제 하하 국가에서의 어떤 그 국가 안전, 국민의 네.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점검돼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을 양보한다는 것이 과연 음. 또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음.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 장기적인 어떤 전략, 네. 그리고 가족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려와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처럼 이제 정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하는 식으로 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2014년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가 받았던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비난, 비판이 정당이 결정했으니 유가족들은 따라라 뭐 이런 태도 때문에 상당히 큰 논란이 빚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의 7시간을 양보하면 예컨대 뭐 코끼리 텐트 양보하듯이 그 다음에는 뭐 국정원 조사도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빼라 저것도 빼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점과 관련해서 김영춘 위원장은 대통령의 7시간은 보류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 발도 양보할 수가 없다. 나머지는 다 조사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할 여러 의혹들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주목하고 있는 의혹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최근에 이제 몇몇 차례 강연에서 제가 좀 그 남아있는 의혹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침몰 원인이에요. 네. 침몰 원인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그 해경 1, 2, 3 정장에 관련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대법원까지도 네.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침몰 원인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결국 급변침에 현재 의한 사고 이거 상황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그래서 대법원까지도 네. 우리나라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사실 판단 기구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법률 판단 기관이자 사실 판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대법원까지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침몰 원인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침몰 네. 원인 부분이 열려 있는 공백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되고 그래서 인양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그 특조위의 1, 2차 청문회에서 계속 거듭 지적된 문제인데요. 네. 해경이 참사 초기에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임을 알고도 먼저 구했다. 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왜 좀 해야 될 그랬나.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랬나? 예. 진짜 그랬나? 예, 이런 예.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세 번째는 이제 국정원과 세월호 또는 청해진과의 관계예요. 예. 이 부분도 역시 얼마 전에 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시 네. 다뤄질 정도로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고. 국정원 최근 실소유주가 들어서는- 어디냐라는 그러니까 세월호의 세월호와 실소유주가 어디냐. 뭐 실소유주라고 한정 짓기는 어렵고 그냥 네.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라고 관계. 말씀드리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참사를 언제 알았냐부터 실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새로운 의혹 요소로 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과연 청와대는 적정한 보고를 받았고 적정한 지시를 내렸는지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통령 7시간 얘기하는 거는 네.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특조위에 가족분들이 조사 신청한 것도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을 밝혀달라는 거였고 네. 특조위가 결정한 것도 청와대가 그날 대응을 적정하게 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위원들이 이거 대통령 7시간 조사하려는 거다. 네. 대통령 7시간 조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들고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령 7시간으로 좀 너무 자꾸 선정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네. 이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네. 이 부분이 봐야 되고 그게 하여튼 네 번째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진상규명의 그 과제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침몰 원인 그리고 특조위 1, 2차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해경이 선원임을 알고도 세월호 선원임을 알고도 먼저 구했냐? 그랬다면 왜 그랬냐? 정말 그랬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 국정원 문제, 청와대 문제 이 네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의혹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계속 비타협적 태도를 일관한다면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뭐 지금 특별법 연장에 아시다시피 이제 반대하고 예. 예, 사실은 뭐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조사와 또 네. 특조위가 할 수 있는 특검 요청 음. 뭐 이런 게 다 사실 지금 그 새누리당과 정부에 의해서 막혀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상황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국회가 독자적인 국정조사를 하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을 네. 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음. 여러 가지 또 어렵죠. 그리고 뭐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국회법조차도 다시 거부가 그렇죠. 돼서 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답답한 이 상황을 김영춘 위원장이 이제 보고 이제 고심에 차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든 뚫고 한 발이라도 나가려면 네. 뭐 그런 식의 이 조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신 건데 그런 심정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충분히 이해가 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결론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 말 시한이 이제 다가왔고 이제 오늘이 6월 15일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딱 보름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다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름 안에 다 기간 연장 문제를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행 국회법 체계에서는 어렵다는 거, 6월 30일 전에 이제 야당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는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과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과 전략. 어, 예. 예, 원칙을 고수하자 우리는. 음. 그래서 쭉 가자 어떻게든 음. 이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전략상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다 어떻게든 6월 내에 통과를 어떻게든 좀 기간 연장이라도 하자 그래서 네. 그 뭔가 진행되면서 뭔가 상황을 보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을 성급하게 내가 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음.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예, 그 더민 부분은 예.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가족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의 특조위도 있지 뜻은 좀 않습니까? 어떻게 모아지고 있나요? 물론 이제 그 아니, 당면한 이제 그 예. 부분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 그거를, 아. 어제 얘기 나온 거를 가지고 네. 지금 뭐 하루 예, 사이에 예. 의견이 모아진다거나 이게 좀 어렵고요. 예.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논의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굉장히 네.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선수들기도 결국에는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예. 문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전에부터 가족분들이 계속 제기했던 문제점이었어요. 제대로 네. 기술이 검증이 된 거냐, 또는 음. 적정한 기술이 선택된 거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해수부는 걱정 없다, 문제 없다라는 말로 주로 일관을 해왔죠. 네.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들여다보려 그러고 검증하려 그러면 필요 없다, 뭐 다 음. 문제 없다, 잘 되고 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대응해 음. 왔는데 지금 5월 초부터 시도됐던 선수들기가 지금 두 차례 연기가 됐고 음. 최종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또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은 결국 가족분들이 우려했던 음. 제대로 된 어떤 기술 검증이나 기술 음. 선택 이런 음. 부분에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음. 좀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라든지 또는 사태 뭐 음.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전문가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좀 의견을 내고 그래서 좀 통제가 좀 되고 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로프를 묶어가지고 뱃머리를 드는 뭐 이런 과정인 건데요. 이 자체가 지금 그 어렵게 됐다면 방법을 좀 전환해서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 기술에 의존해서 그 방법대로 고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사실 그 이제 와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자 또는 네. 새로운 업체를 하자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또 시간 소요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크게 변화를 안 시키면서도 좀 더 안전성을 높이는 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이라도 지금 그 기술과 또는 그 기술에 적용되는 각종 수치들을 좀 공개해서 네. 검증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같은 상황에 가족분들이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뭐예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패는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실패는 아니고 네. 날씨, 특히 날씨. 너울이라고 불리는 큰 파도 네. 이런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날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부식과 그다음에 너무 이게 그 이제 세월이 오래되면서 이렇게 뻘이나 이런 데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측면은 아닌지. 이게 날씨 탓만 사실은 이제 할 문제인가? 그죠. 날씨 탓만 할 건 아니죠. 네. 날씨 탓만 할 건 아니고 네. 지금 보면은 그 각 와이어에 네. 철제 와이어에 걸리는 무게, 예. 걸리는 하중에 대한 계산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아.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전에부터 가족분들이 너희들이 그 해수부나 상하이스 LBG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수치들, 그러니까 즉 세월호의 무게라고 생각하는 거, 특히 네. 그 무게 배치 예, 예. 이런 것에 관련된 수치들을 좀 보여줘라, 좀 제대로 공개해라. 공개를 해줘라. 예, 예. 그러면은 그게 맞는지 다른 전문 업체들한테 우리가 좀 외부 용역을 맡기든지 검증을 좀 물어봐서. 해가지고, 좀 고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걸 좀 조정하는 식으로 좀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계속 제안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보니까 설명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와이어에 걸리는 무게가 이제 원래 예정했던 것과 달리 한 800톤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부식된 선체를 그 와이어 실톱처럼 파고 들어가는 그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군요. 아이고, 지금 뭐 2014년 4월에 발생한 사고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실 규명조차 안 되고 있고 아버님들은 동거차도에서 인양하고 있는 과정을 감시하고 있고 엄마들은 광화문 농성장에서 또 가족들을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또 팽목항에서 거리에서 다들 지금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뭔가 이제 정부나 그리고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 이미 지났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인데요. 지금 그 제일 중요한 문제들, 지금 해야 되는 가장 그 적기의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겉돌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당장은 일단은 뭐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그 투명하게 좀 공개가 되면서 네. 지금 그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네. 이런 분들이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법 개정이 돼서 충분한 기간이 완전히 보장이 되면 좋은데 그러기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좀 법 해석을 좀 제대로 현행법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을 이제 야당이 압력을 계속 넣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잘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쉽지가 않네요. 네. 뭐 이렇게 철벽같이 막는지. 네. 여소야대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벽같이 막아서서 이 벽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은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수의 열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하셨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를 네. 압박하고 새누리당을 압박해서 이 국민적 여론으로 세월호 참사의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다. 이걸 가지고 국회 안에서 좀 쟁점을 형성하고 좀 붙어서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니냐. 네, 아니 그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시간이죠. 제가 만약에 11월, 12월에 통과시켜도 된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은 네. 쭉 싸우면 됩니다. 네. 네. 근데 6월 내에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여러 가지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 필요가 더 커지는 거죠.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당에서의 어떤 정치적 판단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군요. 아니 11월, 12월, 뭐 1월, 2월, 내년 1월, 2월에 통과되더라도 원칙을 무조건 고정. 그러면 싸우면 돼요. 예. 근데 이제 6월에 본회의까지 열어서 통과시켜라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김영춘 위원장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남은 시간은 단 15일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예. 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김현충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가 있는 한 대통령 행적조사 응할 리 0.1%도 없다. 청와대가. 그리고 또 정부가. 그리고 지금 마침 또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또 김태흠 의원이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대화 자체가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회의도 좀 하고 있던데요. 물론 이 문제를 좀 그 상급 단체인 원내대표가 나서고 당 대표가 나서서 우선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런 그 정치의 기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전략적 네, 판단. 농해수위 차원에서 이제 일단 첫째는 협상과 전략에 대한 그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방향에 따라서 농해수위가 움직여보고 네. 안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단이나 이렇게 움직여서 푸는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오늘도 저녁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족분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자리를 잡아놨고 네.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행위로 가셨는데요. 경찰이 세월호 가족들의 집회는 다 불허하면서 어버이연합 네. 집회는 100%다 하도록 허용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버이연합이 3년간 신고했던 네. 3,500여 건의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0건 그러고요. 그다음에 다른 매체가 보도 또 추가 취재를 해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렇게 했던 집회 중에 한 20건이 좀 넘게 네. 넘는 집회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대요. 폭력 사건. 예. 그러니까 뭐 어버이연합 분들이 때리고 다른 뭐 집회 이런. 참가자를 때린다거나 예. 경찰을 때린다거나. 예.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대비되는 게 전체를 다 허가해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만 보면 아니 뭐 다 평화롭게 법 지켜가면서 했으니까 다 금지 통보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한 27건 정도에선 또 폭력 사건 입건까지 됐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 금지 통보를 안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세월호 집회와의 그 경찰의 태도, 그거에서의 경찰의 태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경찰이 좀 편파적인 태도로 집회를 관리해 온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죠. 예. 그렇군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도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 문제도 반드시 지적되고 바로 잡아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가족들과의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또 조만간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